코의 길이 또한 가장 많이 연장할 수 있는 연골이에요. 길이 연장이 많이 필요한 경우나 모양의 변화가 많이 필요할 때는 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탑티어로 예쁜 나 탑티어 성형외과 조영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수술 시에 사용하는 자가조직, 즉 우리 몸에서 채취해서 사용하는 조직의 종류와 그 특징들을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코 수술 시에 사용하는 자가조직은 연골과 진피, 근막 등이 있고, 연골은 코를 좌우로 나누는 구조물인 비중경 연골, 양쪽 귀에 있는 귀연골, 그리고 흉곽을 이루는 늑연골,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겨드랑이나 엉덩이 쪽에서 진피를 사용하기도 하고, 귀 뒤쪽에 있는 근막이나 두피 쪽에 있는 측두근막을 사용하기도 해요. 비중경 연골은 L지주라고 하는 앞쪽과 바닥 부분을 남기고 뒤쪽에서만 채취를 하므로 코에 기능적인 문제가 없이 채취가 가능해요. 비중경을 채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많이 채취해서 지주구조인 L지주를 약하게 해서는 안 되고 적당히 남겨놔야 되는데, 남기는 길이는 교과서적으로는 약 10mm, 동양인의 경우에는 약 8mm 정도는 남겨야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또한 채취 시에 연골과 뼈의 연골 구조를 잘 보존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채취할 수 있는 양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비중격이 큰 경우에는 비중경 연골 단독으로 수술이 가능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귀연골 혹은 늑연골을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 전에 CT 촬영을 통해서 대략적인 비중격의 크기를 확인하고 수술 시 필요한 연골을 결정하는 걸 추천드려요. 코 수술의 성공 여부는 원하는 만큼의 코끝의 높이와 각도가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도록 만드는 것에 좌우된다고 봐도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코끝의 지지 구조가 매우 중요해요. 귀연골은 부드럽고 탄성이 좋아서 말랑말랑한 코끝과 자연스러운 코의 형태를 만들기가 좋고, 그래서 연골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코 모양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적합한 연골이에요. 다만 탄성이 좋지만 지지해주는 힘 자체는 조금 약하다고 할 수가 있고, 채취할 수 있는 귀연골의 크기와 양에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코끝의 길이를 연장한다거나 높고 화려한 코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독으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다음은 늑연골인데요. 갈비뼈에서 채취한 연골로 대량 사용이 가능하고 가장 단단하기 때문에 코끝을 많이 높일 수가 있고, 코의 길이 또한 가장 많이 연장할 수 있는 연골이에요. 재수술의 경우에 이전에 비중경 연골과 귀연골을 사용하지 않고 보형물만 사용한 경우, 또는 코끝의 변화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늑연골의 사용이 필수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전 수술에서 귀연골과 비중경을 모두 사용한 경우나 길이 연장이 많이 필요한 경우나 모양의 변화가 많이 필요할 때는 늑연골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어요. 정확한 재료는 상담 시의 CT 촬영과 그동안의 수술 이력 및 재수술로 원하는 개선 방향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늑연골은 자가 늑연골과 기증 늑연골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가 늑연골은 본인 연골이기 때문에 기증 늑연골에 비해서 흡수가 덜 되고 많은 양을 사용할 수가 있고 부작용의 가능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가슴 앞쪽에서 채취하는 연골이기 때문에 눈에 띌 수 있는 부위에 흉터가 생길 수가 있고, 수술 후에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증 늑연골은 사체 늑연골을 채취한 후에 거부 반응 등에 대비해서 약품 처리를 한 안전한 재료예요. 수술하는 데 있어서 상처나 흉터 없이 늑연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자가 늑연골과 마찬가지로 단단하기 때문에 화려한 코 높이를 원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본인의 늑연골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가 늑연골에 비해서 염증 확률과 흡수율이 높다고 하는 논문들도 있어요. 이렇듯 자가 늑연골과 기증 늑연골은 각기 장단점이 있고, 자가 늑연골이라고 하더라도 염증이나 부작용에서 100% 자유로운 것은 아니에요. 제가 상담하면서 자가 늑연골 수술 후에 생긴 염증이나 수술 후에 모양 불만족 케이스 또한 많이 봤었기 때문에 어떤 늑연골을 쓰는 것이 수술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가 늑연골을 쓰더라도 충분한 길이의 튼튼한 연골을 채취해서 원하는 만큼의 코끝의 높이와 각도를 지지할 수 있게끔 지지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늑연골을 채취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기증 늑연골도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선천적으로 콧등과 코끝의 피부가 얇거나 이전 수술 시에 콧등이나 코끝에 과한 압력이 생기면서 연골이나 보형물이 비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콧등이나 코끝의 피부를 덮어주고 보강해주기 위해서 자가 조직인 진피 조직과 근막 조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피에서 채취하는 측두근막은 넓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형물을 감싸는 용도로 콧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코끝의 피부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귀 뒤쪽의 근막이나 겨드랑이 쪽의 진피를 사용하기도 해요. 또한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알로덤이라는 재료는 사체에서 기증받은 진피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엉덩이에서 채취하는 진피 조직은 보형물을 대신해서 콧등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코 성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자가 조직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다양한 조직 중에서 필요한 재료는 원하는 코의 디자인, 그동안의 수술 이력, 피부 두께감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코 수술이 고민되신다면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면서 최소한의 재료로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게끔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탑티어로 예쁜 나 탑티어 성형외과 조영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